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연진이고 SOSP 2023년에 개재된 Tree SNS, A Whole System Persistent Microkernel with Tree Structured State Checkpoints on NVM이라는 논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리케이션들은 persistence와 consistency를 요구를 합니다. persistence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트랜스페런트 하면서 오버헤드가 적은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시도들을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이런 위치에 있는데요. 이 논문 Tree SLS는 트랜스페런트 하면서 오버헤드가 적은 저쪽 방식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빠르고 바이트 어드레서블한 메인 메모리와 느리고 블럭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persistent한 스토리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two-tiered memory storage hierarchy를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애플리케이션은 빠른 DRAM에서 런타임 데이터를 조작을 하고 persistence를 위해서 파일 시스템 abstraction을 통해서 디스크에 접근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two-tiered 아키텍처의 문제점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직접 혹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persistent 관련된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는 건데 복잡하고 에러가 발생하기 쉬워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의 persistence를 위한 노력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파일 시스템 abstraction을 애플리케이션이 직접 이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글 레벨 스토어는 그런 파일 시스템을 이용을 하지 않고 메인 메모리와 스토리지 전부를 커다란 싱글 티어 스토리지로 인식하는 abstraction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싱글 애드레스 스페이스 아키텍처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virtual 메모리로처럼 하나의 큰 메모리로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조작을 하고 밑에 커널에서 소프트웨어 초크 포인팅을 피리어딕하게 함으로써 persistence가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글 티어 일루전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메모리에서 바이트 단위로 조작된 데이터가 스토리지에서는 블럭 단위로 IO가 일어나기 때문에 write amplification이 일어나서 성능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체크포인팅을 여기서는 스탑 더 월드를 하고 체크포인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럴 경우에 분 단위로 체크포인팅을 해서 그 인터벌 사이에 생긴 데이터 업데이트는 러스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사실 싱글 레벨 스토어가 처음 나왔을 때 문서 작업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던 데이터 센터에서는 애플리케이션들이 그 외부의 애플리케이션 스테이트를 노출을 하기 때문에 그 노출된 데이터와 그 시스템 내부의 데이터가 동기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인 external synchrony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상정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통해서 밖에 있는 시스템, 익스터널 시스템에 알리는 것을 익스터널 싱크로니로 정의를 하고 그걸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기존 싱글 레벨 스토어들에서 익스터널 싱크로니를 제공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단위 체크 포인팅을 하면은 결국 이렇게 외부로 내가 노출을 시킬 때 그 분단위 체크 포인팅을 기다려서 노출을 시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LS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저널링 API들을 제공을 합니다. 저널링 API들을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상 SLS의 철학을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상에서 저런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던 와중에 NVM이 등장을 했습니다. NVM은 바이트 단위로 persistent storage device에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NVM에 의존해서 등장하는 개념은 Whole System Persistent라는 개념인데요. 이 WSP는 파워 페일리어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CPU 캐시나 레지스터나 메모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그런 시스템 스테이트 전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애브스트랙션을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스템 크래시와 리커버리 과정을 그냥 서스펜드 리존 과정으로 생각되게끔 하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NVM을 이용한 싱글 레벨 스토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싱글 레벨 스토어는 이제 NVM을 런타임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persistent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로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NVM으로 WSP를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CPU 캐시와 레지스터에 있는 값들은 그냥 파워 페일러가 나면은 NVM과 무관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체크 포인팅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런타임 데이터와 체크 포인팅 데이터가 섞여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히 옵티마이즈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릴 거는 이제 CPU 캐시에 있는 거는 이 논문에서는 인텔의 EADR 기술로 바로 NVM에 플러시를 하고 레지스터들 그리고 스레드 스테이트를 NVM에 체크 포인팅 매니저가 저장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TreeSLS의 골은 NVM을 이용해서 WSP를 제공하는 싱글 레벨 스토어 시스템을 만들자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 아이디어는 마이크로 커널 베이스 시스템의 디센트럴라이즈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체크 포인팅을 간소화하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소화된 체크 포인팅을 통해서 프리퀀시를 높이게 되고 프리퀀시를 높임으로써 익스터널 싱크로니를 보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살펴보자면 마이크로 커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커널에서는 IPC, 스케줄러, 그리고 체크 포인트 매니저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만 돌아가고 있고 유저 스페이스에서 트럭 매니저와 파일 시스템 매니저, 네트워크 드라이버 등의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들이 유저 스페이스 서비스로서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럴라이즈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체크 포인팅을 간소화한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오른쪽에 capability tree를 이용해서 시스템 스테이트를 캡처하고 체크 포인팅을 하게 될 예정이고 또 추가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은 네트워크 드라이버 상에서 트랜스페런트 익스터널 싱크로니를 제공하기 위해서 리스폰스 패킷을 전송하는 것을 딜레이 시키는 방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이크로 커널일까요? 모놀리시 커널들은 커널 오브젝트의 구조체와 그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체크 포인팅을 할 때 그것들을 고려한 스페셜한 디자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마이크로 커널에서는 복잡한 커널 오브젝트의 구조체가 전부 유저 스페이스의 런타임 데이터로 취급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체크 포인팅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커널을 이용을 했습니다. 네, capability가 뭐냐? 마이크로 커널 베이스 시스템에서 액세스 권한 관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로 유저, 그룹, 어더스 이렇게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액세스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와 그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합친 capability라는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은 시스템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capability는 트리 구조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리만 알면은 전체 시스템의 스테이트를 전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 SLS에서 사용하는 capability 구조는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 모양인데요. 여기서 인터널 노드들은 캡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의 capability의 셋을 가지고 있고 스레드는 이제 스레드의 스케줄링 컨텍스트와 스테이트를 전부 담고 있는 스라는 오브젝트에 레퍼런스 할 수 있고요. 또 VM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 프로세스가 액세스할 수 있는 버추얼 메모리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버추얼 메모리를 피지컬 메모리로 매핑을 할 수 있는 페이지 테이블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VM 스페이스라는 오브젝트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지컬 메모리와 관련해서는 그 피지컬 메모리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레딕스 트리 형태의 자료 구조와 페이지 자체 그 두 개를 묶어서 PMO라는 오브젝트로 관리를 합니다. IPC 커넥션, 노티피케이션, IRQ 노티피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과 동기화와 이런 인터럽트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오브젝트들로 액세스를 컨트롤하고 있고 그 전체 트리를 체크 포인팅을 함으로써 홀 시스템 스테이트를 체크 포인팅하는 방식입니다. 체크 포인팅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터널 노드들은 그 노드들을 코피를 하고 그 하위 오브젝트들이 체크 포인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각 오브젝트를 재기적으로 체크 포인팅을 해줍니다. 비교적 작고 자주 업데이트되는 오브젝트인 스레드는 직접 체크 포인팅을 하는 시점에 stop and write 방식을 이용을 해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메모리 페이지들이 가장 크기가 크고
비교적 느리게 업데이트되는 페이지들이 있기 때문에 핫 페이지들만 매 체크 포인팅에 업데이트될 확률이 높고 나머지 페이지들은 업데이트가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observation을 통해서 두 가지 카피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콜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체크 포인팅 시 리드 온리로 바꾸는 과정을 거칩니다. 복사를 하지 않고 리드 온리로만 적어놓고 그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면은 리드 온리인 페이지를 카피를 해서 복사된 후에 라이트를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체크 포인팅을 하고요. 또 체크 포인팅을 하는 시점에 수정된 핫 페이지들을 스탑 앤 카피 방식으로 체크 포인팅을 합니다. 액티브 페이지 리스트에 넣었다가 그 액티브 페이지에 어펜드 된 페이지를 D램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시키고 거기서 콜드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NVM으로 내린다. 그냥 몇 차례 체크 포인팅 인터벌 동안 접근이 안 되고 업데이트가 안 된 페이지는 다시 D램에서 빼서 NVM으로만 옮긴다 정도의 설명만 나와 있습니다. 런타임 케이퍼빌리티 트리와 백업 케이퍼빌리티 트리가 있고 왼쪽에는 글로벌로 관리되는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NVM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액티브 페이지 리스트는 핫콜드를 관리하기 위한 페이지 리스트들입니다. 하나의 리더 CPU 코어가 인터럽트를 하는 인터벌이 지나게 되면은 모든 다른 코어들한테 인터널 프로세서 인터럽트를 통해서 멈추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터널에 있을 경우에는 인터럽트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을 마무리하고 다시 올라온 후에 멈춰지게 되고요. 그렇게 모든 코어들이 멈춰졌다라는 리스폰스를 받게 되면은 이 리더 코어는 케이퍼빌리티 트리의 메모리 페이지 말고 다른 노드들을 전체를 체크 포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코어들은 놀지 않고 D램에 있는 더티 페이지들을 패러렐하게 백업 케이퍼빌리티 트리로 복사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복사가 끝나게 되면은 메타데이터 수정을 아토믹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버전 카운트가 6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이 버전 6 케이퍼빌리티 트리가 유효한 백업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그 후에 그 리더 코어는 다른 코어들한테 리숨하라는 API를 다시 보내게 되고 또다시 런타임의 프로세스가 리드 온리로 마킹을 해놨던 페이지를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 수정하려는 런타임 페이지를 백업 트리에다가 복사를 해주고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트랜스퍼런트 익스터널 싱크로니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벌이 1ms니까 그 정도는 클라이언트한테 늦게 대답해도 된다 라는 마음으로 트랜스퍼런트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체크포인트 콜백 이후에 허용이 되는 시점에 리스폰스를 보내게 됩니다. 어제 얘기한 내용과 종합적으로 텍사노미를 그려본 것입니다. 이제 이 논문과 DBMS와 Rethink the Sync에서 말하는 익스터널 싱크로니를 비교한 표인데요. 공통적인 골은 오버헤드가 적게 익스터널 싱크로니를 보장을 하자입니다. 뭐 DBMS에서는 듀러빌리티를 보장하자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버헤드 혹은 바틀넥이 뭐냐? DBMS에서 보장하고 싶은 거는 다른 트랜잭션들이 같은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하기 위하기 때문에 ELR을 이용하게 되고요. Rethink the Sync에서는 결국 디스크 IO가 컨커런트하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룹 커밋을 이용을 하고 또 아웃풋을 버퍼링을 할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버퍼링 자체를 컨커런트하게 하자라는 관점에서 엑스싱크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익스터널 비지빌리티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은 네트워크 리스폰스 패킷을 보내는 거를 익스터널하게 스테이트를 보여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DBMS에서는 유저들한테 트랜잭션이 잘 컴밋됐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Rethink the Sync에서는 네트워크나 스크린 같이 익스터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유저에게 익스포즈가 되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그 visibility와 persistence 사이의 관계를 또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persistent write는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이 논문에서는 NVM의 데이터를 백업을 해놓는 것을 다루고 있고 DBMS에서는 트랜잭션이 커밋 될 때 로그 플러시가 일어나는 것이고 Rethink the Sync에서는 디스크에 잘 써지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저널링 API를 이용할 경우에는 라이트를 다 끝낸 후에 익스터널 비지빌리티를 허용을 하는 이 저널링 로직을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TreeSLS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 패킷을 딜레이 시키는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ELR에서는 어싱크로너스하게 라이트 한 것이 우선 얼리 락 릴리즈라는 것은 커밋이 되고 이런 것 이전에 데이터를 쓴 후에 그냥 락을 먼저 놓아주고 다른 트랜잭션들이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 트랜잭션 커밋과 로그 플러시는 어싱크로너스하게 한 후에 얘가 로그 플러시가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된 시점에 유저한테 트랜잭션이 커밋되었다라는 거를 알리게 됩니다. 네, 어제 발표된 내용은 write를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external visibility가 준비가 되기 전까지. 아웃풋을 결국 버퍼링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얘를 write를 딜레이를 시키고 그룹 커밋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얘는 write를 딜레이를 시키는 거고 얘네 둘은 visibility를 딜레이를 시키는 거다라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플레멘테이션이 이제 CHCore라는 교육용 마이크로 커널에 구현을 했고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nvironment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부분은 obtain persistent memory 1TB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1mS 단위로 체크 포인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체크 포인팅의 시간은 얼마나 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설명된 풀 체크 포인팅은 이제 처음 2번을 의미를 합니다. 처음 체크 포인팅을 할 때는 전체 capability tree를 다 복사를 하게 되고 그 후에 두 번째도 복사를 하고 이후에 2개가 만들어진 후에 인크리멘탈하게 체크 포인팅을 하기 때문에 딱 2번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 최대 4ms가 걸리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게 억셉터블한 이유는 그 이후에 런타임 내내 실행되는 체크 포인팅은 거의 대부분 나노세컨드 스케일이고 가장 긴 경우가 3 마이크로 세컨드이기 때문에 1mS 안에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ms까지는 체크 포인팅 인터벌이 작아질수록 레이턴시가 크게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작아지지만 10ms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레이턴시가 크게 길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물론 생일 레이턴시이긴 하지만 일이 길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150 마이크로세크 정도의 레이턴시가 발생한다 라고 해서 그냥 억셉터블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거보다 더 줄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케인이기 때문에 딱 이게 요청을 보낸 시점과 체크 포인팅을 해서 스타트 월드가 일어나는 시점이 겹치게 되면 테일이 확 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결국은 이 증가된 레이턴시가 체크 포인팅을 한다고 스타트 월드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닐까. 이 전 표에서는 맥스민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제 95, 50이어서 50은 거의 변하진 않지만 95 같은 경우에는 딱 이 리퀘스트, 이 셋과 get을 보낸 시점과 체크 포인팅 시점이 겹쳐서 이렇게 확 뛴 게 아닐까. 네, 아까 하이브리드 커피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 페이지를 복사를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성능은 이 연회색 바와 찐회색 바를 비교를 하면은 최대 49% 성능을 줄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PCA 같은 경우는 그 핫페이지 디텍션이 잘 되지 않았는지 혹은 핫페이지가 많이 없었는지 성능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고요. 나머지에서는 많이 오버헤드가 감소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노멀라이즈 된 표여서 체크 포인팅 안 한 것과 체크 포인팅 한 것의 차이를 비교를 하자면은 memcached 약 2배가 되었고 레디스와 케이민스에서는 1점 몇 배 정도이고 PC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커피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4배 정도 런타임이 길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여기서는 익스터널 싱크로니를 제공하기 위해서 리스폰스를 늦게 보내기 때문에 딱 그 인터벌 길이만큼 레이턴시가 증가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타협점이 1ms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